공통수학 1 내용 정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2차 방정식은 중3 때 배웠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은 주로 이제 판별식이라든지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2차 함수도 중학교 3학년 때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는 이제 배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선 간단하게 2차 함수 그래프, 어, 복습을 좀 하고, 그래프가 이제 잘 그려져야 이 관계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이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잘.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일단 기본적인 모양은 y는 ax 제곱 bx 플러스 c 2차 함수니까 뭐 a는 0이 아니겠지.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어, 최고창의 계수 a의 이제 a가 만약에 양수냐 혹은 a가 이제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여기서 어, 중요한 거 저기 뭐냐 요거 하나만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축의 방정식 이게 축의 방정식 혹은 이제 뭐 대칭축 2차 함수는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축의 방정식의 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요거를 꼭 좀 그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뭐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닌가? 그지? 네, 이렇게 해서 뭐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에다가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그 이제 뭐냐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4a 제곱분의 b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어 만들었지, 그지? 그래서 x에다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에 여기 이제 전개해서 곱해서 전개하면 4a분의 2 더하기 c 뭐 이렇게 뭐 등등 이렇게 계속 되죠. 요 부분 꼭지점의 x좌표지 결국은 이 꼭지점의 x좌표. 그래서 여기 이제 꼭지점인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자 무슨 이건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더 빠르지 뭐, 뭐 공식으로 기억을 해서 대답한 것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지점.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최소값도 갖고 최대값도 갖고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돼. 한 세 개 정도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y는 뭐 x제곱에 플러스 2x 빼기 3 이렇게 해도 잠깐 이렇게. 그럼 이제 요런 모양은 일단 모양이 이제 요렇게 되고 자,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그 공식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꼭 좀 잘 활용을 하고 그래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이니까 자 해보면 뭐 간단하게 1 된다고. 그럼 이제 이 꼭지점의 y좌표는 1을 대입했을 때 뭐,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래서 꼭지점이 1, 마이너스 4.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저기 음식을 만들고 접시에다가 잘 옮겨 담듯이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다. 자, 그리고 또 아래로 블록 뭐 하고 위로 오목하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대칭 축을 이용해서 꼭지점 구해서 좌표 평면에 옮기기만 하면 돼. 이게 전부 다라고 이차 함수의 기본은. 물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x절편이라든지 y절편 여기까지도 하면 x절편과 y절편이 있어요. y축을 절단하는 점이지. 그러니까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x에 0을 대입을 하고 y 값을 구하면 되지. 그래서 x에 0을 대입해서 y 값 구하면 y는 마이너스 3. 이게 y절편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y에 0을 대입을 하고. 그러면 y에 0을 대입한 게 바로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자, 결국은 x절편을 구한다는 말은 이 x절편을 구한다는 말은 2차 방정식을 푼다는 뜻이지. 여기서도 2차 함수 그래프하고 2차 방정식하고 뭔가 이렇게 관련이 다 있단 말이야. 이건 이제 간단한 예를 들었으니까 여기 인수분해가 x 빼기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하고 x는 3이다. 그림이 좀, 자, 마이너스 1이고, 이게 3.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되고. 더 간단하지만 막상 그리라고 하면 못 그리는 학생들이 좀 있던데, 이런 것들은 또, 요렇게 되고, 이 축이 어떻게 되냐면은, x는 0이겠지? 0x가 있으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0,3이라고. 그래서, 이제 0,3, 여기가 꼭지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y절편, y절편은 x가 0일 때, 그래서 y절편, x가 0일 때. 그러면 3이지. y절편은 3. 여기 보듯이. x절편은 y가 0일 때. 즉, x제곱 플러스 3. 요런 2차 방정식을 풀면 허근이 나온다고?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 이 x축하고 y축은 다 실수기 때문에 허근은 여기서 표현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허근을 가지니까. x절편이 여기 표시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보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이제 어, 엎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1 되나? 2분의 1. 그래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 조금 지저분하지만 어쨌든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빼기 12. 4분의 마이너스 13. 요거를 잠깐만 이 플러스로 고칠게. 플러스로 상관없지만 플러스로 좀 고쳐보지. 요거 이제 절편이 좀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플러스 3이면 플러스고 플러스에서 요 부분은 그러면 이제 13이 아니라 뭐가 될까? 4분의 13. 자, 그래서 요렇게 축이 그러면은 또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고 지점이 2분의 1, 4분의 13.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잠깐만 이게 축이
자, 꼭지점이, 잠깐, 꼭지점이 2분의 1, 4분의 13. 그리고, 이렇게 되지. 그래서, y절편은, 이거 바로 보이지? 3. y절편은 3이고, x절편은,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을 푸는 거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 x제곱 빼기 x 빼기 3은 0. 2차 방정식을 이제 근해 공식으로 푸는 거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12.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이고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자, 어쨌건 2차 함수를 그리는 거는 이 대칭축을 이용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좌표 평면에 옮기면 돼. 그 다음에 절편 구하는 거. x절편은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 y절편은 식에 나와 있다. 이게 이제 이차 함수 그래프의 전부라. 자, 이걸 이제 그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해봅니다. 먼저 하나 더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요 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이다. 자,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 자꾸 이게 잘 읽어야 되고, 이쪽으로도 읽고, 이쪽으로도 읽고.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냐? fx는 gx. 이러면 이제 이게 방정식이지. 물론 이제 한쪽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태로도 많이 있으니까. 요런 방정식의 실근을 말하는 거야. x에 관한 식는 x에 관한 식. 이런 방정식의 실근은 그러면 어떤 그래프의 교점이냐? y는 왼쪽. 여기 보고 왼쪽에 fx가 있죠? 이대로. y는 오른쪽. 요 두 그래프의 교점. 좀 정확하게 말하면 교점의 x좌표. 여기 이제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요걸 말하는 거예요.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 이게 사실 무지무지 중요하고 이게 1학년 과정뿐만이 아니라 뭐 하여튼 수학이 끝날 때까지 쓰는 거니까 방정식.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고등학교 과정 이 단원이 특히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래프의 관계를 배우는 단원이니까 여기가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자, 요거에 관해서도 예를 세 가지를 들 테니까 자, 한번 첫 번째에는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자, 이런 뭐 방정식, 2차 방정식이지. 자, 이 방정식에 일단 실근부터 간단하게 구해보면 오늘 뭐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랑 다음에 x는 1. 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실근이 이제 구해진다고.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실근은 어떤 그래프의 교점이냐? 자, y는 왼쪽. 자,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그 다음에 y는 오른쪽. y는 0. 이렇게.
그 y는 0이라는 요 그래프는 이게 바로 x축을 말하는 거야. y는 0은 x축. 항상 y가 0이잖아. 그지? 1,0, 2,0, 마이너스 3분의 1,0 등등등. 그래서 이제 이 x축하고 그다음에 요런 2차 함수하고 그 교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축하고 이 교점이니까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겠지. 그 2차 함수의 x절편이 곧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그런 걸 푸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진짜 보면 그러니까 y는 왼쪽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냐. 자, y는 왼쪽은 뭐 꼭지점 다 구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y는 왼쪽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y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그 다음에 y는 0. 응? y는 0 그래프가 요렇게 이렇게 이게 y는 0. 이게 바로 x축이지.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방정식.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또 재활용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방정식을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x는 2 이렇게 만약에 방정식을 이제 만들었다면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도 결국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뭐 더 풀 필요도 없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랑 1이 되겠지 똑같이. 근데 이제 그래프는 약속대로 하면 y는 왼쪽 y는 오른쪽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의 그 두 그래프가 달라진다. 하지만 그래프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거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잠깐 요거는 큰일 날 뻔했네. 여기가 여기 잘못 썼지. y는 2. 그 그래프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만큼이 요런 게 좀 그래프가 좀 그런데 y는 x제곱 플러스 x. 이제 이차 함수는 다 그릴 수 있다고 하고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고 그다음에 y는 2. y는 2는 이제 여기 뭐 2가 이 정도 있으면 y는 2. 요 그래프도 항상 y가 2라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교점의 x좌표.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지.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가 계속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이 똑같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1 하듯이. 그래프 모양은 달라져도 교점의 x좌표는 똑같다. 방정식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뭐 한 번만 더 해보면 이대로 세 번째 x제곱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방정식을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그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하고 1이라고. 그래프는 또 바뀌겠지. y는 왼쪽, y는 오른쪽. 그래서 정말로 y는 왼쪽, y는 오른쪽을 또 그려보면 저 y는 왼쪽. 그래서 y는 x제곱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된다 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서 여기 2를 지나고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날 거라고 이렇게.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변하지 않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는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2. 교점의 x좌표. 1.
자, 그래서 지금 뭐 확인해 본 대로 어, 뭘 확인해 봤냐?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이다. 이걸 지금 한 번 더 예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본 거야. 무지무지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서 이제 요걸 잘 받아들이면 요걸 갖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어렵지 않아. 그래서 구체적인 예들을 몇 가지 봅니다. 먼저 그 공식 정리부터 하고 문제를 풉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그래서 2차 방정식, 요건 이제 2차 방정식이지. 요런 2차 방정식의 근은 그 판별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혹은 중근을 갖는다. 혹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요런 2차 방정식하고 이제 요런 2차 함수, 요런 2차 함수 그래프의 그래프는 자, 요거 두 가지니까 뭐 A가 양수일 때 뭐 하나만 해도 되겠지만 뭐 A가 양수일 때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는 요렇게 뭐 요렇게 되겠지. 이제 x축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요렇게 x축이 이제 이렇게 지나는 게 x축.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요렇게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x축과 접한다. 그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뭐 a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방향만 이제 어, 바꿔주면 되니까 그대로 뭐 똑같이 그려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 다시 말하면 y는 0.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말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두 그래프의 교점이지. 근데 처음에는 요거는 막 그 일반적인 거는 이제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두 그래프라고 하지 않고 그냥 x축이라고만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어쨌든 그래서 어, 그 이제 위치 관계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만난다 이런 말을 써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요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요걸로 뭐 X축과 접한다. 이런 말도 많이 쓰니까 접한다는 말 좀 꼭 좀 기억을 해. 접한다. 세 번째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허근은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없다. 그 복소수 할 때 했던 거는 이제 복소수를 나타내는 평면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렇게 했다는 소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그래프 특히 이 그래프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그래프는 다 실수값만 다룬다고 허수값을 그래프에서 다루진 않아. 그래서 x축도 실수고 y축도 실수라고. 그래서 이거는 만나지 않는다. 요 말을 좀 더 일반적으로 하면 이제는 2차 함수 그래프와 아까는 이제 x축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직선 1차 함수 이런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사실은 x축도 직선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 포함이 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렇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그 다음에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라면 그 두 함수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또 세 가지. 첫 번째는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세 번째는 2차 함수 그래프와 어떤 직선이 뭐 아니면 혹은 1차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 세 가지. 그러면은 요걸 이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사실은 학생들이 잘 하는데 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이제 판별식이 양수다, 뭐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대답을 잘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어, 어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냐 이 판별식이 어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냐 요 말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눈 딱 감고 판별식이 0이다 뭐 이런 말만 기억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2차 방정식이냐 그러니까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고 직선이 이런 직선이면 두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이제 거꾸로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 그러면 어떤 방정식이냐?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섞은 거야, 이렇게.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뭐 정리하자면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만 뭐 정리는 그렇다 치고 아이고, N. 어, 정리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 방정식의 실근이 그래프의 교점이다. 네? C 빼기 N은 0.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냐? 요런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다. 요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섞을 줄 알아야 돼. 두 그래프를 가지고 섞어서 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거꾸로 해석을 한 거지.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두 점에서 만나건, 뭐 한 점에서 만나건, 특히 뭐 한 점에서 만날 때 이제 접한다고 하고 또 만나지 않는다. 허근을 갖는다. 그럼 어떤 방정식이 허근을 갖냐면, 요런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요 방정식. 자,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면, 뭐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니다. 자, 101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말하여라. x축, y는 0이라는 그래프고 위치 관계를 말하라고 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자, y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이고 x축하고 즉 y는 0하고 위치 관계를 말하려면 두 그래프를 섞어서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보고 판별식 양수지. 이 판별식의 값이 양수니까 위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직접 이걸 그려가지고는 뭐 물론 뭐 어렵진 않지만 그려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 그래프하고 방정식의 실근, 허근 뭐 이런 거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관계.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느냐가 이제 여기서 배우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근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런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려면 두 그래프를 섞어서 두 그래프를
섞어서 방정식을 만들고, 이 방정식은 조금 정리해도 되겠지. 그래서 뭐 보이지만 뭐 판별식의 값이 0이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수 있냐? 두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물론 이제 좀 그래프를 그냥 대충 개형을 한번 그려보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되지, 그지? 어. 물론 그 한 점도 구할 수 있겠지. 여기가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1, 0, 그지? 요런 한 점에서 만나. 아까는 뭐 그냥 대충 이제 뭐 이렇게는. 자, 세 번째도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하고의 위치 관계는 두 그래프를, 자, 중요한 말이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두 그래프를 섞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이제 마이너스 좀 거슬리니까, 판별식을 구해보면 0보다 작단 말이에요. 허근을 갖는다고. 그 말은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어떤 위치 관계를 갖냐.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식의 값을 가지고 양수냐 음수냐 판별식의 값 양수냐 음수냐 어, 0이냐 이런 걸로 위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102번 2차 함수 그래프와 여기 이제 문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또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이번에는 이제 이 문자 값을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 또 2차 함수하고 두 그래프지, 그지? x축, 즉, y는 0하고 위치 관계를 알려면 두 그래프의 이제 교점을 이제 구하는 거지. 그러면 두 그래프를 섞어서,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하는.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판별식의 값의 부호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9-4a. 일단 이렇게 판별식을 먼저 구하는 거야. 이렇게 9-4a. 그래서 첫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판별식의 이 식의 값이 0보다 크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 1차 부등식을 간단하게 하나 풀면, A는 4분의 9보다 작다. 그러니까 A가 4분의 9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반드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X축과 이렇게 접한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이 판별식의 값이 0이 돼야 되고. 즉, A가 4분의 9라는 값을 가질 때에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 한 점 구해볼까?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분의 9니까 x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이렇게 2분의 3. 그 다음에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의 값의 이 부호가 0보다 작아야 돼. 그 말은 a가 4분의 9보다 크면 돼. 자, 이렇게 4분의 9보다 크면은 이 이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배웠으니까 문제 풀이에 자신 있게 쓰면 돼. 103번 2차 함수. 자, 요런 이제 문자가 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이 그래프와 x축이 x는 1에서 접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는 정보가 그냥 접한다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x는 1에서 접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되도록 이런 이미지를 자꾸 떠올려 봐야 돼. 어떤 2차 함수가 x는 1에서 접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그래프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고. 그럼 이걸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풀이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일단 X축과 접하니까 뭔가 섞어서 만든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고 또 보니까 여기 1,0을 제라겠네, 그지? 요런 거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자, 어쨌건 그러면 일단은 섞어서 방정식부터 만들지. 그래서 x축은 y는 0이니까 자, 섞어보자.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는 0. 첫째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0이 돼야 돼. 그래서 요거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1,0을 지나야 돼. 이 차함수 그래프가 1,0을 지난다. 지난다. 대입했을 때 대입하면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식이 성립한다. 등식이 된다. 대입하면 등식이 된다. 식이 성립한다. 지난다는 말, 뻔한 소리지만 자꾸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지난다. 그래서 1,0, x가 1일 때 y가 0이다. x가 1일 때 1 더하기 a 더하기 b.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방정식을 푸는 거야.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문자를 줄이는 거지, 일단. 문자를 줄여서 해결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a 제곱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b에 대해서 살짝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니까 여기 a 제곱하고 빼기 4에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먼저 만들고 a가 중근을 갖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자동으로 b는 a가 마이너스 2니까 1이 된다. 뭘 구한 거지? 실수 a, b값 구했고 2차 방정식의 해, 그 해가 바로 1이지, 1. 1. 그래서 1,0을 지난다는 게 바로 이거지, 그지? 1,0. 해가 1이다.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 b 값을 구하면 됩니다. 4번. 자, 요런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마이너스 1,0, 2,0에서 만날 때. 자, 그러면 요 말을 또 그래프로 한번 대충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 함수 식이 y는 x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2ax 이렇게.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이제 풀이를 생각을 해야지. 자, x축은 y는 0.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아예 줘버린다. 이제 마이너스 1하고 2.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으로 자 이렇게 두 그래프를 섞어서 뭐 섞을 것도 없지. 그냥 y가 0이니까. 방정식을 만들고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두 근. 그러면 A, B를 뭐 직접 대입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두 근의 합은 계수를 보고 읽으면 즉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표현하면 2A고 진짜로 두 개를 더해보면 1이다. 그래서 A는 간단하게 2분의 1이다. 두 근의 곱은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계수를 보고 읽으면 B 진짜로 곱해보면 마이너스 2. 그래서 A, B를 구했지. 해는 뭐 그림에서 보듯이 마이너스 1과 2고 A, B는 이렇게 고요. 자,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읽어서 이 그림으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하려고 A를 써야 돼.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자꾸 해서 이 그림을 보고
식도 만들고 또 푸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잘 접근을 해봅니다. 10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요런 2차 함수의 자,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 교점을 AB 근데 이번에는 AB의 길이 요 길이를 이제 조건으로 준 거지. 아, 아예 이제 뭐 그려줬으니까 또 2차 함수와 x축 x축은 이제 y는 0이니까 자 그러면 요 교점의 좌표를 이제 알려준 게 아니야. 안 알려줬어. 그냥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면 대신에 요 길이를 준 거라고. 어쨌건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이고 두 그래프를 섞어서 일단 방정식을 만들고 이 방정식의 두근, 응? 두근이 바로 알파 베타다. 알파 베타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근데 뭐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어, A다. 자, 대신에 이제 이 AB 길이가 5라는 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 가항식에서도 많이 했듯이 그 식의 변형에서 여러 번 강조를 여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근의 차이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 이것만 따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식인데 이게 즐겨 활용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넣지. 여기가 AB가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 길이가 5란 말이야. 그러면 25는 1 빼기 4K. 그래서 간단하게 K는 마이너스 6인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6번 영준이가 초속 9.8m로 똑바로 위로 공을 던졌을 때 T초 후 지면으로부터의 공의 높이를 y라고 하면 y와 t 사이의 관계는 이런 2차 함수로 표현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물리 과학 문제, 물리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좀 하면 2차 함수를 우리가 알면 이 자연의 이 법칙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2차 함수. 중력이 작용하는 뭐 그런 것들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이 공을 던진 후 공이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구하여라. 일단 요 상황을 한번 나타내 보면 영준이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지면이야, 지면. 뭐 물로켓 같은 걸 이제 발사했겠지. 이런 지면에서 똑바로 공을 위로 던졌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1.5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영준이의 그 뭐 키라고 하기는 이제 한 뭐 이렇게 영준이가 손을 딱 뻗었을 때, 예? 뭐 영준이가 이렇게 여기 손을 딱 뻗었을 때 여기가 이제 1.5, 여기까지 1.5. 자, 여기서 이제 휙 하고 이제 던졌다고. 그러면은 공이 1.5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똑바로 던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똑바로 떨어진다고. 진짜 공은 봐요. 똑바로 위로 공을 던졌다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어, 보통 공을 던질 때는 이렇게 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야구공 던지듯이 이렇게 던지지 않나 이렇게 던지면은 식을 표현하기가 갑자기 이게 무지무지 어려워져. 삼각함수를 이용해야 돼. 삼각함수. 수학 1학년 수학으로 안 되고
2학년 수학에서 그냥 더 어려운 부분, 함수함수,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식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복잡해. 똑바로 던지면 중력만 영향을 받으니까 식이 이렇게 이차함수로 좀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던진 게 아니다. 정말로 똑바로 던졌다. 자, t는 시간이고 초. 그 다음에 y는 뭐냐? 그냥 높이를 하지 말고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지면으로부터의 공의 높이를 y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 함수를 저기 뭐냐 그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해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t고 여기가 y면은 대충 그려보면 아마도 대충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될 거라고 하는 식으로. 자, 요 왼쪽을 그리지 않은 이유는 이게 t가 이게 시간이니까 시간은 과거로 갈 수 없죠. 이제 이거 안 그린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더 안 그린 이유는 지면으로부터의 공의 높이니까 공이 뭐 땅속으로 박히면은 조금 더 그려야겠지만 그러진 않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가 1.5인 거지. 여기가 T축. 또 습관적으로 X축이라 하지 말고 식을 좀 보고 T축과 Y축 이렇게 돼 있다. 이걸로 이제 많은 걸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공을 던진 후 공이 지면에 떨어진다. 이 언어를 해석을 해야 돼. 어, 공이 지면에 떨어진다는 말은 Y가 어떤 값을 간다. Y가 0이라는 것을 글을 읽고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지. 그냥 Y를 공의 높이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지면으로부터의 공의 높이. 그러니까 지면에 떨어진다는 것은 지면에 붙어 있다. 그럼 지면으로부터 공의 높이는 0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을 구하는 거지. 이제 뭐 이거 절편 구하는 거지. 그래서 어, 방정식의 실근 이 t는 0하고 이 교점이니까. 그죠? 그래서 또 방정식으로 만들고 이걸 푸는 거지. 어, 그래도 조금 뭐 정도는 해줬을 거니까 마이너스 10 곱해서 49 t제곱 빼기 98t 마이너스 15는 0. 뭐 7 아니겠나? 35 아니겠나? 뭐 대충 해보면 21에 35. 아, 이게 좀 더 커야겠구나. 그래서 아예 15를 주고 그 다음에 1을 주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5 7 하면 옳지 이렇게 되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t는 7분의 15 마이너스 7분의 1은 이제 필요 없고 시간이니까 7분의 15 초 후에 땅에 떨어지겠지. 한 2초? 7, 24, 2초보다 조금 더 1초, 2초하고 툭 떨어지겠다. 뭐 분석이 이 정도 되면은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지. 뭐 공이 뭐 예를 들어서 공의 최고 높이, 공의 최고 높이도 구할 수 있고, 최고 높이. 이거 구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물어보면 그때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이 어디까지 높이 올라가냐, 이렇게 겨루는 거. 가끔 어떤 학생들은 이 그림을 보고, 실제로 공이 막 이렇게, 요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은 실제로는 이렇게 수직으로 똑바로 위로 던진 거고, 요런 식으로 던지면은 무지무지 어려워지니까 삼각함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다. 공의 최고 높이도 구할 수 있고 또 뭐 공이 뭐 땅바닥에 떨어질 때 뭐 속도도 구할 수 있고 뭐 이건 진짜 그러면 그 뭐냐 과학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2차 함수다 그런 거지. 자, 106번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7번 2차 함수. 자, 요런 2차 함수하고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직선이지. 위치 관계를 말하여라.
자, 여러 번 했으니까 간략하게 합니다.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즉 교점을 찾는 거지. 그래서 두 그래프를 섞어서 두 그래프를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섞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좀 정리하면 플러스 x 빼기 3 위치 관계를 말하려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서 플러스 12 양수가 된다. 그럼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즉 그래프가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거지. 8번. 자, 또 비슷한 문제지만 요 문자를 또 이용해서 또 그 문자의 값의 범위와 값을 구하는 문제.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알려면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이제 위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그래프를 섞어서, 즉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섞어서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익숙해졌지. 그지? 플러스 1 빼기 k. 자, 일단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먼저 구해놓는 거야. b 제곱 마이너스 ac. 즉 2k 마이너스 1이 판별식이야. 그래서 이 판별식의 값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지.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그 말은 k는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 자, 두 그래프가 접하려면 판별식의 값이 0이 돼야 된다. k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k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자,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 계속되는 이야기죠. 9번 뭐 똑같은 문제인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직선에 접하도록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의 값이 0이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이제 떠올릴 줄 알면 되지. 자, 또 두 그래프를 섞어서 방정식부터 만들고 자, 정리하면 빼기 k 마이너스 1이 되나? 그래서 판별식 작은 걸로 쓰면 e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k 플러스 5가 판별식이지. 자, 이놈이 0이 돼야 돼. k는 마이너스 5. 이번에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또 좀 정리를 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이제 직선을 이제 직선이라든지 뭐 1차 함수라든지 그지? 이런 직선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문제를 풀 때 문자를 써서 직선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2차 함수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문자를 적게 쓰면 좋은데 어쨌든 직선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 기울기가 뭐 m으로 주어졌다. 이걸 또 뭐 문자로 하니까 또 자꾸 이렇게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또 착각을 하던데 그래서 아예 그냥 예를 그냥 드는 게 기울기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3이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 직선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하면 되지. y는 3x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뒤에는 이제 절편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하기 k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자가 하나가 필요하다. 네, 문자 하나가 필요하다. 어쨌든 기울기가 주어지면 문자를 하나를 쓴다. 이렇게 요걸 좀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직선에서는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어떤 한 점을 지날 때, 한 점을 지날 때, 특정한 점을 지날 때, 한 점이라 좀 그냥 특정한 점은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날 때, 이거는 사실 뭐 나중에 도형 단원에서 또 직선하고 할 때 또 강조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그냥 을 지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점이 만약에 2 마이너스 1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날 때.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직선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문자를 써서 나타낼 수 있다고. 이게 좀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 특정한 점 어, y 빼기 y1 여기서 플러스 1는 자 기울기 요거는 m 할까? 그 다음에 x 빼기 2 일단 뭐 좀 어렵겠지만 요렇게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면 더 쉽게 느껴지겠지만 요렇게 뭐 중학교 때 배운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직선이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것만 확인을 하면 돼. 그래서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이 성립을 하지. 어, 당연히 성립하지. 0 되고 0 되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나는 점을 알려주는 거야. 이게 일부러 마이너스 하나 끼워봤고,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그지? 마이너스 1. 요게 0이 되는 x값. 즉, 2 마이너스 1 지나고, 기울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이제 그림으로 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기울기는 모르니까, 다양한 상황이 있는 거지, 다양한 상황이. 다양하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문자가 이렇게 필요하다. 문자 하나. 음. 문자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필요하다는 게 중요하지. 그지? 아까 기울기가 3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진짜 기울기가 3이면 이 정도? 요런 직선이 이건지 아니면 또 뭐 약간 내려와 있는지 또 뭐 더 좀 더 내려와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가 있는지 이런 이런 기울기가 3으로 평행한 직선 중에 어떤 하나를 말하는 거라고. 예, 그림을 떠올릴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기울기가 3으로 일정한 어떤 직선. 그다음에 어 2번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특정한 점을 특정한 점을 지날 때 그 문자를 하나를 써서 이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y 플러스 1 기울기 x 빼기 2. 여기는 이제 y 빼기 마이너스 1이겠죠. 일단 세 번째는 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는 간단하지만 또 막상 물어보면 대답이 좀 잘 안 나와서 일부러 따로 경우를 나눴는데 즉 이제 0,0이니까 뭐 두 번째처럼 생각하면 y 빼기 0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0. 그래서 요거는 그냥 y는 뭐 ax 뭐 이 정도로 해보면 여기도 이제 문자를 하나를 썼지 문자를 그래서 y는 ax 이렇게 간단하게 어, 표현이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표축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양수면 뭐 이렇게 될 거고 음수면 또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문자 하나를 써서 y는 ax. 자, 직선의 표현은 대부분 다 이제 문자를 하나를 써서 문자를 사용해서 직선을 표현하는 거지. 원래 직선이 아무 조건도 없으면 문자가 두 개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하나씩 있으면 문자를 하나 줄여서 하나만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 정도 할 수 있으면 웬만한 직선은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적절히 잘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다음은 직선을 표현했으니까 이번에는 2차 함수의 표현. 어, 원래 2차 함수는 아무 조건도 없으면 문자가 3개가 필요하지. AX제곱 BX 더하기 C. 이렇게 3개의 문자가 필요하지만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문자를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식을 표현을 해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기계적인 풀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첫 번째는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자 구체적으로 만약에 꼭지점이 뭐냐 숫자로 할게. 저기 뭐냐 마이너스 1,2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러니까 어떤 진짜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2차 함수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뭐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 다양.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y는 하고 자 요거 이제 그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a 하나 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이제 꼭지점으로 나오려면 자 이거 뭐 사실 중학교 때 한 건데 이것도 이렇게 하고 플러스 2 거꾸로 이걸 보고 꼭지점을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2라고 하듯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이 주어지면 문자가 하나면 충분하다. 문자 하나를 이용해서 2차 함수를 일단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문제 속에서 조건이 하나 더 있으면 이 A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꼭지점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을 준 거라고. 두 번째, 오히려 이 두 번째가 더 많이 할 텐데, X절편이 주어진 경우, X절편,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뭐 X절편이라는 말보다 주로 이제 X축과의 교점, 이런 말 더 많이 쓰잖아요. X축과의 교점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X축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뭐, 구체적으로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여기가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졌으면, 2차 함수 그래프는 뭐,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Y는 또, 최고창의 계수 문자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여기 근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은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나오려면은 X 마이너스 2. 이것도 문자를 하나만 쓰면, 하나만 써도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 또 강력한 거지, 이렇게. 문자를 원래는 세 개를 써야 되는데, 하나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더 하면, 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는 축의 방정식, 축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x는 2가 축이다. 즉 뭐냐면 대칭 축이. 그러니까,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 대칭 축이 이렇게, 여기가 x는 2다. 예를 들면. 물론, 그래프는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최고차항이 음수면 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하지, 그지? 다양해,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이차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y는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 a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축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x는 2라면 여기다가 이제 x 빼기 2의 제곱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자가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플러스 b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문자가 두 개가 필요하다. 두 개가. 자, 이런 식으로. 어,
2차 함수의 표현. 이렇게 세 가지.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x 절편이 주어졌을 때, x축과의 교점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축이 주어졌을 때, 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110번. 자, 이런 2차 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즉 한 점에서 만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지금 이제 우리가 연습한 대로 요걸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즉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렇게. 자, 우리 그래 자 110번 상황을 그림으로 잠깐 표현해 보면 요런 이차 함수가 있고 요런 직선이 있는데 접한다 그랬으니까 요런 상황이 아니겠네. 이게 아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상당히 급한 거지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됐다 치고 자 이런 데서 접하겠지. 어쨌건 기본적으로 판별식의 값이 이제 0이 돼야 돼. 일단 방정식 만드는 거지. 자, 요런 두 그래프의 교점이 하나다. 그러면 이제 섞어서 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자, 섞어서 왼쪽과 오른쪽을 섞어서 방정식을 만들고 조금 정리하고 자,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작은 걸로 좀 쓰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0이 돼야 돼.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이제 직선을 구하랬으니까 우리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 Y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직선이 됩니다. 일단 이런 직선을 자신 있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번에도 한 가지 또 더 배울 게 있는데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은 기울기의 활용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이게 또 문제를 풀 때 좀 유용한 그 어떤 기술이 되는 거. 기울기를 활용하자. 그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만약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다고 쳐봐. 기울기가 1이다. 뭐 이게 간단한 상황이지, 그지? 기울기가 1인 직선. 한 이 정도? 이 정도 되겠지, 그지?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라는 게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이제 기울기라는 말의 약속이지. 기울기라는 말의 뜻은 x 증가량, 그러니까 두 점을 잡았을 때, 두 점 사이를 잡았을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요걸 이제 우리가 기울기라고 한다고.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1이란 말은 x 증가량이 1이면 y 증가량이 1이고, 그때 자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루트 2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울기가 2면은 그러니까 x 증가량이 2면은 y 증가량도 2고 그때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요 두 점 사이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루트 8 되니까 2 루트 이겠지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걸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쓰면 그러니까 1 루트 2 그러니까 1 루트 2를 잘 생각을 해라고.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하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x 증가량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x 증가량이 a면 y 증가량도 a이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그 빗변의 길이는 루트 2a다 하는 거지.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봅니다. 그래서 x 증가량이 1 a, y 증가량이 a면 빗변의 길이는 루트 2a. 만약에 기울기가 2면은 어떻게 되나? 기울기가 2인 직선은 뭐 한 이 정도 된다고 치고
그러면 두 점을 잡았을 때, 요렇게 잡았을 때, x 증가량이 1이면 y 증가량이 2가 되겠지. 그리고 요 빗변의 길이는 루트 5. 자, 루트 5라는 게 좀 중요한데, 루트 5. 그래서 이렇게 2면은 4. 그 다음에 그때는 2 루트 5.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좀 일반화하면 x 증가량이 a면 y 증가량은 2a고 빗변의 길이 요 빗변의 길이는 어, 루트 5 곱하기 a다. 이렇게 예, 주로 잘 이게 이런 그림들이 잘 보인다고 이게 문제 속에서 어, 하나만 더 하지. 뭐 기울기 3까지 하지. 자, 기울기가 만약에 3이면 기울기가 3이면 직선은 좀 더 이런 급한 굉장히 이런 직선일 것이고 두 점을 잡아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x 증가량이 1이면 y 증가량은 3일 것이고 요 빗변의 길이는 루트 10이겠지. 이렇게 2면은 6이고 2 루트 10, 3이면 9고 3 루트 10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면 x 증가량이 a면 y 증가량은 3a, 빗변의 길이는 루트 10a. 요 뭐 세 가지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뭐 기울기 음수일 때는 뭐 똑같이 이걸로 활용해도 되고 1 루트 2, 2 루트 5, 3 루트 10. 요걸 잘 기억했다가 문제 속에서 좀 잘 발견이 됐으면 그런 거지. 111번. 자, 이 직선이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 루트 2다. 5 루트 2. 중요한 건 이게 루트 2. 그 다음에 이 직선은 y는 x 플러스 k. 자, 요 상황을 그림으로 대충 보면 요런 이차 함수가 어떻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y는 x 더하기 k가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간다고 치고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 루트이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직선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다. 1. 아까 우리가 연습한 대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x 증가량, y 증가량 1 루트 2, 2 루트 2 루트 2, 3 루트 2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림이 좀 그렇지만 5 루트 2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길이가 5가 돼야 돼요. 5 루트 2. 그래서 기울기가 1이라는 거를 힌트를 갖고 빗변의 길이가 5 루트라는 힌트를 얻어서 중요한 사실은 x 증가량이 5라는 걸 찾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x 증가량이 5라는 거를 발견을 했단 말이야. 왜 이게 중요하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또 이 두 그래프를 섞어서 방정식을 만들어. 즉, x제곱 플러스 4x 빼기 3은 x 더하기 k 한 다음에 방정식 만들어서 조금 정리하고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뭐냐? 여기서 주어진 정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5라는 것이 주어진 거라고. 요걸 발견하려고 지금까지는 설명한 거라고. 그러면 늘 하던 대로 기계적으로 이제 푸는 거지. 합은 마이너스 3,
곱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음, 맞게 한 거지. 어, 그지? 예. 그래서 또 나왔죠, 그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자, 그래서 25는 9 다음에 플러스 12 플러스 4k. 즉 4k는 4가 되나? 21, 4. 그래서 k는 1 이렇게 되나? k는 1. 물론 이런 문제를 이렇게 뭐 알파 베타 한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뭐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2, 뭐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2로 해서 막 풀어도 되는데 어, 기울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식이 좀 더 훨씬 간단해지니까 자, 꼭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112번. 어느 공원에 지면의 수직인 면으로 단면의 폭과 높이가 모두 4m인 자, 이런 포물선 모양. 이 포물선이라는 거는 2차 함수 모양이라는 2차 함수. 그런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조형물이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입체로 돼 있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말하려고 이제 단면을 이제 그렸다고 한 거고. 어, 이런 조형물의 단면과 지면이 만나는 직선을 X축이라고 하고 여기 그림에서처럼 그다음에 단면의 왼쪽 아래 끝점을 지나면서 지면과 수직인 직선을 Y축으로 하는 좌표 평면을 잡아서 두 축의 교점을 원점으로 하고 자, 조형물의 왼쪽 끝에서 높이가 9m인 지점에서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이 조명에서 빛이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괄호 2번처럼 이 그 조형물의 그림자가 여기 이제 이렇게 딱 찍히겠지, 그지? 요 끝 그림자의 끝이 그래서 요런 걸 한번 요 상황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라는 거지. 자, 포물선 식을 구해라. 2차 함수 식을 구해라. 그래서 2차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 주어진 정보가 자 x축과의 교점 두 개 0,0하고 4,0 이렇게 두 개 줬지 그지? 그래서 일단 식을 잘 이렇게 만들 때 y는 문자 하나 깐다고 그러잖아. 그럼 x 빼기 0, x 빼기 4 이렇게. 근데 이제 a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에 문장에서는 없지만 그림에서 보면 이제 그 여기 높이가 축에서 높이가 4니까 요 말은 뭐냐면은 이 꼭지점의 좌표가 2,4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어떤 다른 또 특정한 점을 하나 준 거야. 그래서 이 이차함수가 2,4를 지난다. 어, 그래서 a를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4는 x에다 2를 넣고 2a 곱하기 마이너스 2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어쨌건 이차함수식은 이제 확실하게 나왔다고. y는 전개를 해버릴까?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요런 이차함수식이 구해진 거라. 자, 계속 읽어보면 조형물의 단면이 나타내는 포물선을 지금 구했고 조명의 빛이 접할 때 빛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 또 직선을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요 직선은 특정한 점을 지난다고. 어떤 점을 지나느냐? 0,9를 지나는 그런 직선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혹은 뭐 2차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점 0,9니까 y 빼기 9는 모르는 기울기 m x 빼기 0 뭐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그래서 문자 하나로 y는 mx 플러스 9 뭐 y절편이니까 이게 그냥 바로 나오지 않냐 바로 나오지만 어쨌든 이렇게 특정한 점을 지난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하고 요 두 그래프가 잘 보면 두 그래프가 접한다.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또 두 그래프를 섞어서
방정식을 만드는 거. 절차를 일관되게 자꾸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m-4 x 플러스 9는요. 자, 이거 이 판별식은 m-4의 제곱 마이너스 36는 0. 요런 거는 굳이 정리하지 말고 그냥 얘가 6이 돼야 되니까 m은 10도 되고 또 그다음에 마이너스 2도 되나?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다고. 뭐 방정식 풀어도 되고. 근데 우리 이 상황에 맞게 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 직선의 기울기는 음수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를 택해야 된다고. 가끔 어떤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음수를 막 버리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그럼 답을 쓰면 그래서 우리 그 직선의 방정식의 y는 여기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이렇게 이게 이제 정답이다. 어, 2차 함수의 표현, 직선의 표현. 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어떤 문제 풀이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어, 이런 걸 이제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